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아버지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양의 남동생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커피에 섞은 뒤 아버지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천여만 원을 비대면 대출받는 등 계좌에서 총 4천만 원가량을 빼내 금을 구입했습니다. 이들은 금을 되팔아 현금화한 뒤 피부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집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남매와 B군을 찾아 조사했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는 B군에게만 적용했습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B군은 A양이 수면제를 먹였다고 진술했지만 A양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고 남동생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안 수사를 통해 남매가 공범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매와 B군을 한자리에서 대질 조사하자 남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를 수면제로 한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B군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지난 6일 저녁 9시경 경기도 수원의 한 주점.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여자 직원이 신분증을 검사하는데 4명 다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두 남성의 신분증이 미묘하게 이상해 유심히 살피던 사장의 눈에 결정적인 허점이 포착됐습니다. 일반 모바일 신분증이랑은 아이콘 이미지가 달랐었어가지고 뭐야 이거 위조 어플이네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당황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확인 결과 일행 4명 중 2명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였습니다. 친구들을 경찰분한테 넘겨드렸고 경찰분한테 제가 휴대폰을 건네드리고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하지만 경찰과 사장이 도망치는 이들을 뒤쫓았고 2명 모두 붙잡히면서 추격전은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미성년자라서 여청 수사계에서 접수가 됐고 조사 예정입니다. 최근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활발해지며 이를 악용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를 통해 단돈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누구나 손쉽게 위조 신분증을 구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문서 등 위조 변조죄 그리고 위조 공문서 등 행사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조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한 손님, 주문을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직원이 안내판을 꺼내 보입니다. 계좌 이체 시 2,000원 할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 밑에는 가게 계좌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개인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수제 초콜릿을 판매하는 이 가게는 몇 달 전부터 매출이 이상하게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장사를 접을지 고민하던 사장은 한 손님으로부터 뜻밖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계좌 이체를 한다고 해서 따로 할인을 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계좌 이체한 내역을 저희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 근무하던 직원 이름이 써져 있던 거죠. 손님이 보낸 계좌 이체 내역에는 거래 상대 이름에 아르바이트생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지인에게 부탁해 손님으로 위장시켜 매장에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저 계좌 이체할게요. 손님이 계좌 이체를 요청하자 직원은 안내판을 내밀고 그 자리에서 자신 개인의 계좌로 돈을 받습니다. 손님이 떠나자 아르바이트생은 안내판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은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직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조금 이제 크로스 체크하면서 계속
이제 돌려봤더니 둘 다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르바이트생 2명이 번갈아 근무했는데 공교롭게 같은 수법으로 대금을 빼돌린 것. 10대인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 8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무려 3,500만 원을 횡령했고 할인 손실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무려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네 계좌번호가 왜 적혀 있는데? 본인도 사실 굉장히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관리를 못한 저희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로 이제 뭐 신고 같은 건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장은 하지만 피해 학생의 부모와 합의해 전액을 변제받았으며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 선처할 뜻을 밝혔습니다.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저희가 그러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일단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